오스테올로즈 학회 이제 첫날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회장으로 가는데요. 예전에는 학회를 좀 다녔었는데 그냥 뭐 관광 목적이 아니시면 학회장 근처에 호텔을 잡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저희 가이스트리키의 이제 브레인 팀이 그 누구지 궁금하시면 이따가 밑에다가 이제 주석 달아드릴게요. 미리 호텔을 잘 잡아주셔가지고 아주 편하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자, 오스테올로지는 제가 알기로는 20년인가 뭐 그렇고요. 미국에서 애니얼 미팅이 처음 했던 것도 86년인가 뭐 시카고에서 처음 일회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매년 미국 쪽에서 이제 AO 학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임플란트 쪽에서 가볼 만한 게 EAO, European Association for Osseointegration 90년대 초반, 91년인가부터 시작했을 거예요. 역사가 좀 어느 정도 됐고, 오스테올로지 학회는 이건 20년대니까 2000년대 조금 넘어서 늦게 시작했고, 저는 오스테올로지는 한 두 번째 이번에 오는 건데요. 코로나 이후에 이제 큰 규모로 하는 것 치고는 이게 거의 뭐 처음이니까 기대를 갖고 한번 열심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좀 일찍 오긴 했네요. 자, 들어가 봅시다. 다 같이. 와. Hi, good morning. Thank you. 셀프 레지스트레이션을 아주 간편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처럼 줄을 길게 쓰지 않아서 아주 좋네요. 아, 이게 뭐야. 진짜 나 살아있는 가이드가 여기 있네. 물을 한번 봐요. 앉아서 봐요. 우리 하나 가져갑시다. 자, 이게 보니까 굿즈가 공짜예요. 원장님 왜 파란색 있네? 아, 그렇구나. 아, 그렇지. 네, 와이파이도 이제 잡았어요. 아, 날씨도 좋고 진짜 오늘은 공부해서는 안 되는 날인데. 동선을 파악하기 위해서 한번 강의장이 어딘지 한번 슬쩍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포스터 섹션이 있는데요. 열심히 하는 분들은 우리나라에서도 저거 포스터 한번 발표하려고 제출하시는 분들 많은 것 같아요. 저는 뭐 그 정도 열정은 없기 때문에 하시죠. 자, 여기가 지금 딱 사진 찍기 좋은 포토 스팟입니다. 오전에 아마 굵직굵직한 강연이 3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다니엘 부저, 브룬도, 주첼리 이게 3분 강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거는 그냥 들어주시면 돼요. 오후가 약간 변수인데 말씀드렸듯이 여기는 돈을 내야 되는 코스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제가 생략할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가 꼭 듣고 싶은 세션이 여기 3번째인가 있어요. 노란색이 저희가 드릴 거예요. 원래 이제 닥터 크요리가 잘했던 본쉘 테크닉을 이제 알로제닉 본으로 하는 이 양반이 리포트도 2개 정도 괜찮은 걸 썼는데 케이스도 좋고 꽤 팔로우업도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잘 되면 우리 임상의 선생님들한테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 될 것 같아서 꼭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는 않네요. 여기가 3고 동선 파악을 좀 미리 해두는 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네, 여기는 이제 돈 내고 듣는 펜션. 네. 아, 가이스트리입니다. 차재혁 교수님 BMP도 여기서 발표하고. 가는 길에 정희영 교수님을 만났습니다. 아, 예. 정현 교수님 인터뷰 한번 하세요. 그럼요. 엄청난 거물을 만났습니다. 정희영 교수님 저희 토요일에 찍으러 가도 되나요? 라이브 스트림 하시면. 찍어지걸 말이라고요. 그 우리나라 분들은 연세대학교의 차재익 교수님이 발표를 좀 크게 하시고 정현 교수님도 발표하시고 구기태 교수님도 패널로 발표하시는 게 후학들 양성에 굉장히 힘써주고 계셔가지고 계속 힘써주세요. 그렇죠. 전시장 한번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학회나 뭐 그런 것들도 전 세계를 선도하는 그런 이제 학회로 발전하기를 거듭나기를 바랄게요. 예, 여기 부스입니다. 여기 전시 부스이고요. 아, 여기 이제 가이스트리키. Nice to meet you. Do you like it? Very nice. Yeah, it's a restoration work. Of course. 전시 부스를 지나서 저 안쪽에 이제 메인 강연장이니까 이제 학회 규모도 커지고 그랬기 때문에 예전에 왔을 때는 그냥 샌드위치 조각 주고 막 그랬었거든요. 차가운 샌드위치 먹고 막 그랬었는데 뭐가 먹을 게 좀 있어 보이네요. 커피도 준다고 합니다. 커피 한잔 할까요? 좋아요. 부스가 생각보다 그렇게 크진 않네요. 점심 테이블이 지금 3개, 4개. 어우, 야, 좋습니다. 어우, 저기도 식당이 있어. 리제너레이션 키오스크. 그런 게 있네. 카페라떼. 아침을 또 헤비하게 먹어가지고요. 커피 한잔 하겠습니다. 에스프레소. 에스프레소 더블로. 줄 서야 되잖아, 근데. 커피를 좀 이따 마시고. 그럴까요? 지금 20분밖에 안 남아서 여기 부스 한번 뭐 있나 한번 쭉 보고 가서 자리 잡읍시다. 세계 굵직굵직한 전시회처럼 그렇게 크게 해놓진 않았는데요. 쭉 한번 볼까요? 네. 본과 관련된 그런 회사들이 많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이 마이징거라고 본텍
네, 그런 네, 것들이 네. 아직 잘 나오는 회사인데요. 비싸가지고 참 우리나라 선생님들도 많이 못 쓰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요게 바로 네. 요거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Corporated DPTFE membrane, right? Yes. This one's a little bit more expensive. It's about 20% more because when we manufacture them, there's more weight. If the holes aren't perfect, we have to discard it. 라이브 서저리하는 닥터 어반도 요즘은 이 제품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이 DPTFE 멤브린이 너무 덴스하니까 퍼포레이션을 시켜서 베스큘라리티를 좀 증가시켜 보고자 하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닥터 쿠치 아니면 닥터 어반 그런 사람들이 이런 리포트를 꽤 잘 냈어요. I heard you say Dr. Urban's name, so it's his case. Yes. It's famous. 임프레시브 Very 케이스. famous. 예, 요 프로픽스란 것도 요거를 이제 세트로 파는 것 같아요. 안 써봤지만 하여튼 리포트에 보면은 이 제품을 많이 쓰는 그런 리포트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저도 한 두세 가지 정도 갖고 있는데 하나는 잘 안 박혀서 그냥 버리고 두 가지를 주로 쓰고 있는데요. 오, 이거 되게 좋다. 여기다가 실용. 이거는 뭐 만들기 어렵지 않아요. 모두가 다 워낙 궁금해하는. 해외에서 활동을 많이 하셔가지고 가격을 살짝 물어봤는데 뭐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해주고 네, 뭐 베리 익스펜시브인가 봐요. 요거는 뭐 할인율이 어떻게 되고 그 정도만 얘기를 해줘가지고 더 이상은 묻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아이보리 그래프트. 예, 저도 처음 오는데요. 덴틴 그래피티라고 쓴 걸로 봐서는 이거는 뭐 투스본 그래프트인가요? Is this a sort of a tooth graft? You're right. So the origin is the natural tooth? This is not autogenic dentin. This is a dentin derived from porcine. How is the process? That's part of the patent. The big upside is that we retain all the biological matrix, which means that all the active proteins remain intact. Really? That's why we shine. All the composition that you're familiar with the autogenic dentin, 네. it's a similar composition line. 관계자 말로는 오리지널 뭐 투스 스트럭처하고 이제 프로틴이 다 보존돼 있다고 하는데 프로틴이 다 보존돼 있다는 건 딜레마잖아요. 항상 인펙션이 될 소스가 남아 있는 수도 있는 거고 뭐 면역 관계도 문제도 있고 그런데 자세한 거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책은 요즘 안 봅니다. 저널만 봅니다. 그 두꺼운 거를 봐야 된다는 압박감이 너무 심해가지고 마켓 쉐어를 등을 달리고 있죠. 트라우만 부스도 나왔는데 우리나라처럼 돈 많이 내는 회사를 이렇게 부스를 많이 주고 그러지 않아요. 얘네들은. 트라우만도 그렇고 다른 회사들도 그렇고 딱 그 비슷한 사이즈로만 줍니다. 두바이에 가서 봤을 때에 비해서 굉장히 작은 사이즈인데 영상이나 그런 걸 준비해서 자기네들은 자신 있다 이거지 뭐 조금 뭐 첨단적인 내용들을 많이 보여줬던 것 같아요. 항상 부스 나가면 그런 게 좀 많았었어요. 트라우마냐 뭐 워낙 알려진 회사니까 저래도 되는데 이승건 원장님 반가워 이런 데서 만나네. 아, 정말요? 내려오셔서. 닥터 코텔리디도 저런 거 가지고 이제 블록 타입을 만들어서 허리전탈 보노그멘테이션 하는 케이스를 많이 그 리포트를 냈었는데 오톨로고스 블러드 프로덕트 아니에요? 네. 궁금하신 분들은 그거 하나 찾아보시면 도움 많이 될 거예요. 뭐 개인적으로는 괜찮다고 봅니다. 제가 안 쓸 뿐이지. 추가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괜찮다고 봐요, 저는 이거. 엄청난 기록 스펙터를 기대한 거는 조금 좀 무리일 것 같고요. 매니지하기 좋다, 뭐 그 정도로만 해도 도움 되니까. 케이스 보면 저기서 오그멘테이션 할 것 같은데, 잠깐만 저거 좀 보고. 과연 저 정도 신겨서 본에 둘러싸여 있는데 저거를 리제네이션을 우리나라에서 선생님들이 몇 분이나 하실까? 의아한 분위기도 해요. 과연 임플란트 주변에 얼마만큼 본이 있어야 얘가 롱통하게 유지될 것인가 궁금한 것들 중에 하나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케이스에 저렇게 쇼잉식으로 보여주지 말고 안 좋은 데다가 좀 써서 그런 거를 좀 보여줘야 되는데 좀 약간 좀 과하죠. 한편으로는 저런 걸 다 억셋하고 뭐 페이 지불하고 하면은 뭐 할 말 없죠. 제가 요즘 주목하고 있는 이제 보티스 바이오메트리아 본은 별로 그렇게 좋은 것 같은데 하여튼 여기서 나는 맥스그래프트라는 본이 있어요. 그게 이제 파우더로도 나오고 블록 형태로 나오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두꺼운 블록이 아니고 핀 블록이에요. Can I touch this? Of course, sure. Just the dummy, but this is how it looks, how we operate corticals. I don't have the original yet. 코티칼 핀 블록이 맞는 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 약간 이렇게 플렉서블하고 그 레코멘데이션에 보면 10분 이상 디하이드레이션을 꼭 시키라고 되어 있어요. 과거에 우리가 이제 알고 있던 풀 블록으로 따는 것보다 오토지니스 블록이든지 알로제닉도 마찬가지고 맥시그래프트 이런 것들도 핀 블록을 따야 훨씬 더 성공률이 높은 걸로 몰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How is the price? Because we have no direct distribution. 딜러가 아닌 이상에 가격을 직접 공개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다 비쌀 거예요. O6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 O6에 이제 볼루맥스라는 게 나와요. O6 멤브레인 자체가 캐시피케이션 되는 현상 때문에 본 그래프트 파티큘러를 넣지 않고 제만 단독으로 넣어서도 본이 형성되기를 기대하는 그런 거예요. 아이디어는 아주 좋죠. 아이디어는 아주 좋은데 딱
하나 지금 휴먼 스터디 나온 거 조직학적 결과는 그다지 좋지 않았어요. 본이 그다지 뭐 잘 형성되진 않았는데 초기 단계니까 뭘 좀 다듬어 가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막 이렇게 다루기도 어려운 본그래프트 안 넣고 제가 그냥 뼈로 바뀌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론은 아주 훌륭합니다. 닥터 주버리가 한번 예전에 우리나라에 와서 국내 멤버린과의 가격을 보고 말없이 돌아갔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건 뭔가요? 아, 냉팩인가 보군요. 자, 역시 여기서도 가격은 물어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 알려줄 거니까. Is it really calcified in real ball? Yeah, this is like the matrix, like the ball, right? There's a membrane, but also it's more dedicated for soft tissue action. I'm expecting the further investigation. Histologic outcome is very important. But from the one report, confirmed that bone is not formed really. But it works. There are also clinical data about this. 네, 그냥 뭐 돌아가면서 그냥 보고 있어요. 네. 내일 패널 발표하실 이제 구기태 선생님이세요. 한국을 이제 빛내주실 세 분 중에 하나시기 때문에 망신 안 시키면 다행이죠. 엄청 재밌는 세션이잖아요. 기대하고 있어요. 우리 구기태 교수님이 또 목소리가 톤이 굵으셔가지고 하드 캐리 해주시면 장악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 진짜 이제 시간이 9시가 네, 됐는데 맞아요. 들어가야 이제 돼요, 저희. 포럼 1은 저쪽인데 입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장은 이렇게 굉장히 꽤 크게 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미리 좀 많이 와 계시는데 자리를 잡죠? 어디가 좋을까요? 아우, 저는 앞자리 안 좋아합니다. 언제든지 나가시면 그렇죠. 원래 이 자리가 딱 좋은 자리인데 뒷좌석에 앉아볼까요? 우리나라에도 몇 번 왔던 이제 부조 교수님 아우라가 대단하네요. 들으실래요? 모범생들은 앞에 가셔도 돼요. Show you the most significant progress we have. 첫 번째 세션이 끝나고 이제 브레이크 타임이 됐어요. 서럽에서 이제 부조 교수님하고 제가 좋아하는 그룬더 선생님 두 분이 이제 강의를 해주셨거든요. 뻔한 내용 이거 떠들어서 뭐 거기서 보기네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잘 들어보면 깊은 울림이 있어요. 선생님들은 이제 10년 리절트로는 만족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가장 이제 좋은 케이스 오래된 거 25년짜리 보여주셨지만 목표가 지금 30년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현실을 보세요. 10년도 안 돼서 망가진 임플란트가 이제 부지기수인데 굉장히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부조 선생님은 얼리 플레이스먼트하고 시미티니어스 GBR 하는 거를 프로토콜을 만들어서 꾸준히 발표해 오셨잖아요. 하나하나 자기가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연구를 해가지고 업적을 쌓으신 거예요. 사실 보면 그거는 정말 크게 인정을 해줘야 되고 8주째 얼리 플레이스먼트 하는 거에 대해서 몇 가지 백그라운드를 설명해 주셨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게 이제 소프티쉬가 두꺼워진다는 거. 이제 같은 그룹에 있는 차피우스 선생님이 2013년에 2015년에 두 개의 리포트를 각각 발치후 보온의 리접션 그다음에 소프티쉬의 변화 두 개의 리포트를 JDR에 발표한 게 좋은 게 있어요. 그거 꼭 읽어보시고요. 그거를 이제 바탕으로 해서 이제 8주째 되면 얼리 플레이스먼트 하면 소프티쉬가 두꺼워지니까 GBR 할 때도 굉장히 유리하고 뒤에 나오는 그룬더 선생님하고 좀 다른 점인데 추가 이제 커넥티브 티슈 그래프가 필요 없다는 그런 내용을 말씀해 주셨는데 호불호가 갈리는 부분이긴 합니다. 이제 얼리 플레이스먼트 하면서 더블 레이어 테크닉도 강조해서 발표했고 커렉트 임플란트 포지션 이거는 정말 중요해요. 우리나라 지금 임플란트 제가 씹는 거 보면은 많은 케이스에서 임플란트 포지션이 지켜지지 않습니다. 지금 이건 정말 중요한 부분이니까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그 다음에 오토지니어스 본 쓰는 거에 대해서 좀 시간을 할애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바이오스 효율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이제 방법인데요. 본 컨디션드 미디움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리포트들을 또 같은 그룹에서 몇 개 충분히 해놓은 게 있습니다. 본그래프의 철학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서지컬 사이트에서 구멍을 뚫으면은 블러드가 나오는데 그걸 아스피레이션 해가지고 거기다가 오토지니어스 본을 담가놔요. 일단 거기서 나오는 이제 그로스 팩터들을 좀 이용을 해보겠다는 거죠. 그걸 15분에서 20분 정도 담가놓은 다음에 오토지니어스 본은 따로 치워놓고 거기 나온 본 컨디션드 미디움이 됐을 거 아니에요. 거기다 바이오스를 섞는 거예요. 그걸 또 기다렸다가 본그래프트 할 때 이용을 해서 최대한 이용해보겠다는 거죠. 서지컬 사이트에서 오토지니어스 본도 그 주변에서 따요. PRF 같은 거 필요 없이 이런 본 컨디션 메디엄을 이용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의 이제 미니멀리 인베이시브 서저리의 일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이제 좀 강조를 좀 해주셨던 것 같고 주로 타입 2 플레이스먼트에 대해서만 설명을 했는데 주로 그동안 보여주셨던 건 싱글 미싱 투스 케이스가 있었는데 두 개 티야 연달아서 미싱된 케이스들도 좀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얼리 플레이스먼트하고 GBR 하는 거에 대해서 쭉 여태까지 해왔던 업적을 바탕으로 정리를 해주셨던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제 구룬도 선생님 케이스는 비흡수성 멤브레인을 주로 사용해가지고 하드티슈 오그멘테이션 뿐만 아니고 소프티슈 오그멘테이션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더더욱 강조를 하셨던 케이스예요. 스트릭트하게 교과서적인 테크닉들을 쭉 구현을 해오셨기 때문에 일반 선생님들한테는 어려운 케이스로 생각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GBR 파트에서는 4가지 플랩 디자인과 2가지를 주로 쓰신다 그랬거든요. 와이들리 모빌라이즈드 플랩, 그러니까 한 투수가 아니고 두 치아 건너서 디스탈 라인 앵글만 버티컬 인시전을 주는, 아니면은 아예 버티컬 인시전을 두지 않고 허리존털만 넓게, 두 치아 더 넓게 하는 그런 2개의 디자인을 설명해 주시고, 구룬조 선생님도 임플란트 포지셔닝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셨어요. 절대 지켜야 돼요. 지켜지지 못한 우리나라 형식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멤브레인에 대해서 세 번째 파트에서 굉장히 강조를 해주셨는데 이거 보면 부럽더라고요. 이 멤브레인을 정말 아끼지 않고 쓰셔요. 우리나라 현실에는 참 이렇게 재료를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게 너무 부러운데요. 맨 처음에 초창기에는 본그래프트도 없이 했던 케이스들이 선생님 케이스는 많이 있었는데요. 요즘은 바이오스 같은 거 섞어서 운드가 스테빌라이저 했을 테니까 그걸 쓰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흡수성 멤브레인을 트리밍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중간중간 케이스를 보여주셨고요. 이게 큰 거를 이렇게 구부르기가 어려우니까 가운데를 커트를 해가지고 폴딩해서 쓰시거든요. 그거 하고 몇 가지 원칙을 정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샤프 엣지가 없어야 된다는 거, 어지제이슨트 투스 엣지 닿지 않아야 된다고, 그런 걸 몇 가지 강조해 주셨는데, 그러다 보면은 멤브레인이 작게 사이즈가 되면은 이게 본그래프트를 하고 나면 들뜨는 데가 생깁니다. 과거에는 그걸 좀 무시하고 했던 경향들이 있었는데 바이오 가이드 같은 컬라겐 멤브레인은 그 갭을 이제는 다 막아줘요. 그러니까 멤브레인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거죠. 제가 이제 늘 강의할 때도 강조드렸던 게 멤브레인은 되도록 큰 사이즈 쓰시라고, 컬라겐 멤브레인 같은 거는. 그래서 일부는 본 디펙트에 닿아서 완전하게 커버를 해줘야 된다는 그런 내용들 많이 말씀드렸는데 거기하고 크게 어긋나지 않습니다. 요즘은 그래서 비흡수성 멤브레인 쓰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타이타임 매치 쓴 케이스들도 아주 훌륭한 케이스들을 보여주셨고요. 역시 타이타임 매치 쓸 때도 콜라겐 멤브레인 이제 같이 쓰시고, 그 다음에 이제 플랩 수처링 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어요. 이제 플랩 수처링은 프라이머리 클로저 하는 건데요. 똑같습니다. 이제 이버팅 매트릭스 수처를 이제 강조해서 이제 설명해 주셨는데, 레이어로 하나만 하는 게 아니고 에이피칼 쪽에 하나, 이제 크레스탈 쪽에 하나, 포지셔닝 수처, 그다음에 어댑테이션 수처,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하시긴 했습니다만 근거는 이제 매트릭스 수처. 기본에 어긋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클리니컬 팁을 좀 설명해 주셨는데, 이런 건 꽁수인데 플랩 클로저 할 때 잘 안 되면은 플랩을 조금 더 얇게 열어서 릴리징 한 다음에 당겨 보면 이제 잘 당겨진다는 거. 플랩 디자인 할 때부터 과거에는 이제 너무 팔라타를 했는데 요즘은 조금씩 이제 버컬로 가는 추세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도 클리니컬 팁 같은 거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 다음에 파트 2에서 소프티슈 오그멘테이션에 대해서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같은 그룹에서 연구한 슈나이더 선생님이 일저자로 되어 있는데 2011년에 나온 저널이에요. 이것이 뭐냐면은 전체에 본 리제너레이션을 했을 때 에스테틱 컨투어를 좌우하는 포션을 보면 66%가 본 리제너레이션 아웃컴에서 오는 거고, 나머지 44%가 소프티슈 오그멘테이션에서 오는 에스테틱 결과가 있다. 그런 리포트를 아주 훌륭한 걸 발표해 준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근거해가지고 소프티슈 오그멘테이션을 아주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이에요. 구룬조 선생님은 100% 저는 공감하는 바입니다. 케이스가 아주 시비어할수록 본 오그멘테이션 뿐만 아니라 소프티슈 오그멘테이션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줘야 된다는 메시지를 담긴 내용이었습니다. 나머지는 아주 세세한 거예요. 그래프트 하비스팅 하는 방법, 넌 리저버블 멤브레인 같은 거 썼을 때는 그걸 다시 제거해야 되니까 풀플랩 하는 걸 많이 보여주시고, 이미디어 플레이스먼트 할 때는 플랩을 굳이 열 필요 없으니까 마이크로 블레이드 같은 걸 사용해서 엔벨롭 플랩을 열어가지고 커넥티브 티슈 그래프트 하는 거, 이거는 제가 가제트 시간에도 한번 보여드렸던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프트 하비스팅 하는 것도 주로 자신이 하는 건 저랑 하는 거 비슷하게 허리존탈 인시전만 주는데, 플랩이 좀 얇을 때는 부첼리 선생님 방법대로 디에피셀라이즈드 그래프트를 해가지고 아무리 좀 팔라탈 티슈가 얇아도 두꺼운 커넥티브 티슈 그래프트를 얻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을 좀 해주셨어요. 뭐 도너 사이트 처치는 좀 어렵긴 하겠지만 이런 것들은 한번 좀 정리해서 볼 필요가 있겠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 소프티슈 오그멘테이션 해줘야 되느냐에 대한 게 근거로서, 자연체에는 어태치먼트가 파이버 인서션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소프티슈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데, 임플란트는 그 어태치먼트가 없잖아요. 임플란트에서는 더더욱이나 해줘야 된다 강조를 해주셨고요. 특히 자신이 한 롱텀 케이스를 쭉 보여주시면서 한 20년 넘게 팔로우를 해보니까 한 환자에 있어서도 소프티슈 오그멘테이션 했을 때는 점점 더 스크리핑 어태치먼트가 일어나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반대쪽에 소프티슈 오그멘테이션 안 했다든지 그러면은 점점 리세션이 심해지고, 그런 거를 극명하게 보여주셨어요. 소프티슈 오그멘테이션의 중요성을 설명하면서 선생님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My message is take your time. Take your time. 충분히 시간을 들여서, 뭐 어떤 케이스는 26개월, 2년 넘게 걸려서 케이스를 완성하시거든요. 그것이 20년 넘게 롱텀 스테빌리티를 갖는 비결이라고, 절대로 서두지 말고 천천히 케이스를 만들어가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세션은 굉장히 울림이 있는 강의를 우리가 잘 들었고요. 잠시 뒤에는 이제 세 번째 세션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먹어줘요. 저기가 줄인가 봐요. 이쪽으로 갈까 아예? 줄이 적은 데를 잘 찾아야 돼. 그러니까 들어가자. 아, 여기 낫겠다. 필레 선생님 강의가 끝나서 그거를 이제 브리핑을 하려다가 줄이 길 것 같아서 빨리 점심을 되게 빨리 먹었거든요. 가제트 시간에도 제가 잠깐 좀 언급드린 부분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은 돈이 부족할 때 그걸 소프티슈로만 어떻게 커버를 하면 어떨까, 그런 내용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극단적인 케이스를 보여주셨던, 싱글 케이스는 아니고요, 어려운 케이스들만 골라서 멀티플 이덴츄러스 사이트인데 멀티플 티스가 빠진 허리존털 디펙트만 있는 경우, 거기에 버티컬 디펙트가 조금 있는 경우, 거기에 허리존털 디펙트에 버티컬 디펙트가 아주 심하게 있는 경우를 각각 나눠서 케이스 프레젠테이션만 하셨습니다. 이걸 강조하셨는데, 발치하고 6주나 8주 있다가 본 오그멘테이션 여부를 결정하는 거는 그 사람은 좀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이슈가 지금 중간에 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얼리 플레이스먼트 하는 거에 대해서 완전히 부정적으로 얘기를 한 거니까 무조건 딜레이드 플레이스먼트, 6개월을 기다렸다가 소프티슈가 어느 정도 안정되는 걸 보고 잇몸 프로파일하고 파필라 레벨을 아이디어하게 설정을 해서 이제 프로비저널 리스토레이션을 만들고, 거기에 이제 소프티슈 오그멘테이션을 먼저 해요. 본 오그멘테이션 하는 게 아니고 부족한 소프티슈 컨투어 파필라를 먼저 살려놓고 6개월 뒤에 본 오그멘테이션 여부를 먼저 평가를 합니다. 근데 대부분 이 선생님은 본 오그멘테이션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본은 그냥 있는 데다 심고, 그래서 네로우 임플란트를 심는다든가, 조금 이게 빗나가면 안 되니까 서지컬 가이드를 이용하는 몇 가지 자기만의 노하우를 말씀해 주셨고, 중요한 건 소프티슈 오그멘테이션을 아이디어라는 상태까지 쌓아요. 한 번 가지고 안 되면 두 번, 두 번 가지고 안 되면 세 번, 세 번 가져가면 네 번, 여러 번 안 돼요. 중요한 거는 이제 양질의 커넥티브 티슈를 얻고, 표현은 사이트 스페시픽 오그멘테이션인데, 그러니까 보통 커넥티브 티슈를 한 번 이렇게 길게 따가지고 이거 전체를 담는 게 아니고 피스로 나눠요. 결정적인 부분을 딱딱 쌌습니다. 버칼 컨투어 잡는, 이머전스 프로파일 잡는 데를 잡고, 파필라 레벨은 그 위에다가 이제 본크레스트 쪽에 잡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몇 번씩 그걸 해가지고 소프티슈를 만드는 게 이 사람의 이제 특기고요. 특히 버티컬 오그멘테이션이 심한 경우는 그렇게 해서 조금 안 되니까 약간 모디피케이션해서, 이 제자인 스테파니 선생님도 그 리포트를 썼는데, 플랫폼 소프티슈 오그멘테이션 테크닉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본크레스트에 있는 플랩을 다 홀러덩 제끼는 게 아니고 고기를 플랫폼식으로 생각해서 남깁니다. 셀리움을 제거한 다음에 커넥티브 티슈가 이제 플랫폼 쪽에 남죠. 본크레스트에. 거기다가 이제 커넥티브 티슈를 두 장을 겹쳐서 쓰든지, 하여튼 두꺼운 걸 따든지 해가지고 따로 이렇게 오그멘테이션 해주는 아주 심한 버티컬 디펙트는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걸 소프티슈 오그멘테이션만으로 이제 모든 걸 이제 해결하려는 방법들이기 때문에 약간 공격받을 소지가 있는데, 그래서 디스커션 시간에도 디베이트가 있긴 했습니다만, 적당한 케이스에 이렇게 하면 되는데, 너무 이것도 한 방향에 빠지면 너무 꽂힌다고 너무 과하게 가면 좀 안 좋을 것 같아요. 한 사람 앞에 소프티슈 오그멘테이션만 4번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한 2년 정도 걸리는데, 우리나라 실정엔 조금 좀 안 맞는 이면창 교수님이 지금 뭐 짝 지나가면서 손을 흔들어 주셔가지고 살짝 제가 당황했습니다. 오전을 좀 총평을 하면은 핫한 이슈는 그래도 다 어느 정도는 여기서 나온 것 같아요. 굉장히 이제 도움이 좀 많이 되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고, 아무래도 오스테올로지가 이제 리제너레이션에 대한 거니까 여기에 대한 이제 세부 항목들도 앞으로 오늘 오후라든지 내일이라든지 쭉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후 강의를 한번 또 들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축하드립니다. 더 박수해봐. 저는 저 리서치 네트워킹 데이에서 거기 있어가지고, 아니, 그럼 우리가 못 들은 저는 네트워킹을 하고 있었습니다. 포스터 선정된 거가 앞에서 서로 이렇게 리서치들 얘기하고서 마지막에 보팅해서 오후에 잘 보팅을 많이 받은 친구들은 이제 발표하고, 저한테 보팅을 못하게 막고 있었습니다. 보팅이 끝났습니다. 연세대학교 박신영 전공의가 보팅을 좀 많이 받아서 그 친구는 발표할 것 같아요. 2시에 저기 111호인가?
이 사람이 프레젠테이션을 너무 잘했어. 이게 발표 너무 잘했어. 준비를 정말 열심히 잘했는데 몇 년 전부터 내가 계속 보고 있었다고. 오후 세션은 3개를 들었는데요.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만 들을 거예요. 첫 번째 세션은 이제 스트라만에서 이제 주첼리 선생님이 나왔는데 오전에 한 내용이랑 거의 똑같아요. 뭐 그냥 본 디펙트가 조금 더 있었는데 본 그래프트를 하긴 했더라고요. 근데 멤브린 대신에 커넥티브 티슈로 그래프트를 하는 그런 테크닉을 보여줬고요. 멤브린 대신 써서 굉장히 두껍게 이렇게 만드는데 역시 본에 대한 배려는 약간 좀 부족했으나 케이스들은 더 좋았습니다. 다. 그리고 두 번째 세션에서는 스테판 첸하고 탈리라는 여자 선생님 인도 분인 것 같은데 정확하게 국적은 모르겠고요. 두 분이 이제 가이스트리키 대표로 나오셔가지고 첸 선생님은 본에 대해서 우리가 임플란트 할 때 고려해야 될 점, 탈리 선생님이 소프티슈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잇몸 두께가 한 자연치아 앞에 1mm 있으면 많이 있을 텐데 그렇잖아요. 치아를 빼고 아무것도 안 하면 잇몸은 두꺼워져요. 한 2mm 정도는 두께워지겠죠? 근데 그걸 이제 ARP를 하면은 한 1mm 두께는 그대로 유지되고 본이 조금 대신 더 생기고 뭐 그런 건데 간단한 건데 되게 한 케이스를 가지고 굉장히 길게 디스커션 하면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잇몸도 얇고 본도 굉장히 얇은 디펙트는 없지만 그 환자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를 굉장히 오랫동안 디스커션 하면서 케이스를 보여주셨는데 결국은 선택한 거는 이미디어 플레이스먼트도 아니고 어울리 플레이스먼트도 아니고 서킷 프리즈베이션을 바이오스 콜라겐하고 루크그래프트 해놓고 4달 뒤에 임플란트 심으면서 추가 오그멘테이션 하고 그러면 나중에 임플란트 세컨 서저리를 할 때 결국 그거는 2mm 두께 잇몸이 안 생길 테니까 커넥티브 티슈를 좀 해주는 게 어떨까 하는 게 이제 탈리 선생님 얘기였고 케이스에서 미처 하지 못했던 첸 선생님이 아쉬워하셨어요. 사전 결과 보여주셨고 마지막에 보티스에서 가제트 시간에 미리 공부 열심히 하겠다고 미리 예고를 해드렸던 알로제닉 본으로 쉘 테크닉을 하는 굉장히 핫한 주제인데요. 케이스 프레젠테이션을 너무 잘하셨어요. 준비도 너무 잘했고 케이스도 훌륭하게 너무 잘 만들어서 제가 몇 년 전부터 계속 주목하고 보고 있었는데 꼭 써봐야 될 것 같은 본 그래프트를 이제 내부를 채우는 게 이제 중요했는데 알로제닉 본 쉘을 쓰는 거랑 오토본 쉘을 쓰는 거랑 결과는 똑같았다는 거를 이제 리포트에는 나와 있는데 그러면 내부를 뭘로 채울 것이냐가 제가 궁금했거든요. 근데 오토본으로만 채우기는 한계가 있으니까 분명히 제노그래프트를 쓰던 내부에만 그 본 서스티튜트 매트리얼을 깔고 탑에는 오토제니스 본을 쓰시더라고요. 그리고 멤브린을 안 써요. 4달 뒤에 놀랍게도 버티컬 오그멘테이션 했는데 4달 뒤에 임플란트를 심었을 때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왔고 중요한 건 임플란트 심을 때 릴라이닝 오그멘테이션을 하는 걸 합니다. 그래서 이 튠켈 선생님의 동료인 스타볼라라는 사람이 그거를 2013년에 IJPRD에 발표를 같이 했었을 거예요. 추가 오그멘테이션 할 때는 이제 본 서스티튜트 매트리얼하고 이제 콜라겐 멤브린, 요즘은 이제 제이슨 멤브린을 좀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훨씬 더 안정적인 결과를 유지하는 굉장히 앞으로도 주목해야 되고 기대되는 소식이어서 제가 굉장히 오늘 하루 중에 이번 기간 동안에 제일 재밌게 들었던 케이스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좋은 거 하나 배우고 주목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제가 들을 거예요. 교수님 보셨어요? 퉁켈 강의하는 거? 너무 멋있죠? 어반보다 더 뜰 것 같아요, 내 생각에. 너무 좋으실 때 오늘 강의 제일 좋으실 때. 할 수 있어야 좋든 말든 나지 저는 안 할 저거, 거예요. 저거 어렵지 않을 것 같아. 근데 저거 다 내가 볼 땐 가능하네. 난이도는 어반이 하는 거에 반도 안 될걸? 수처 라인에 뭐가 안 올라가. 그 쉘을 양옆에만 세우는 거고 요 위에는 항상 오토본만 덮어. 그리고 멤브린은 안 덮어. 터질 이유가 없어. 꺼도 되나요? 아니 안 돼요. I was so impressed with your lecture yesterday. I have been interested in your technique for many years. I read about your article, all of your article. Thank you. I'm looking forward to further investigation in the future. Hopefully there's one that I presented yesterday is submitted. Hopefully it will be accepted. It's submitted in clinical oral implants research, I think. Yes, clinical oral implants research. Good thing is you explained what I questioned, bone grafting layer method. So you mentioned that bottom area, you don't care about the use of xenograft or allograft, and on the top area, you always use the to avoid the membrane. without membrane. That method will reduce the exposure risk, right? Yes, because it should be as close to the original curatory technique as possible. Yeah. And then they get it. Someday, I will looking forward to you visit the Korea and the lecture. Hopefully, since I have two, now they're older, 16 and 12 kids, I'm not going away so often. Although I have no authorization for that, but I will try. South Korea would be very nice. I would like my best friend at university came from South Korea. He was for a long time in Germany since then, but now he's a dentist in Germany. But parents came from South Korea. He was born in South Korea and came then to Germany. Me too. 1, 2, 3.
So, have a nice evening. Have a nice day. Good.